오래된 질문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숲에서 나무가 쓰러지면 소리가 날까요? 나지 않을까요? 개인이 특정 현상을 어떻게 지각했느냐는 주관으로부터 객관적인 실체를 파악하려고 하는 현상학에 따르면 소리는 나지 않았을 겁니다. 소리를 듣는 존재가 없으니까요. 사람 사이의 소통을 강조하거나 마케팅을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소리가 가닿지 않았다면 그것은 애초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말할 테니까요. 누군가는 이 질문에서 아니 사람이 듣지 않았다고 그건 애초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건 정말 극단적인 오만함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 지적은 질문의 요지에서 빗나간 것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없는 숲이라는 건 나무 이외에 소리를 들을 어떤 생명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 위에 있으니까요. 결국 이 질문은 소리를 사실로 파악하는지 아니면 청각을 통해서 관측된 경험으로 파악하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질 겁니다. 사실로 파악했다면 그걸 듣는 존재가 있든 없든 간에 파동이 발생했으니까 내질인 대기를 통해서 소리가 났을 겁니다. 경험으로 파악했다면 애초 관측을 할 존재가 없고 나아가 경험이 실체를 정확히 반영한다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확률로만 표현할 수 있을 뿐 소리가 나거나 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아무도 없는 숲에서 나무가 쓰러지면 소리가 날까요? 라는 질문은 이렇게 과연 존재한다는 건 사실인가? 아니면 경험인가? 이런 거대한 질문으로 확장됩니다. 이 질문에 정답은 없어요. 정답이 없는 질문을 설명하러 애쓸 때 인류는 진보해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11월 5일 금요일 허징쇼 출발합니다. 자, 허징쇼 1부 첫 곡 태연의 들리나요? 듣고 왔습니다. 천미자님, 웅디 안녕하세요. 보내준 과자 선물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많이 보내주셔서 직장에 가지고 가서 웅디가 줬다고 자랑도 했습니다. 감사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셨나요? 아유, 그 앞으로도 문자 계속 보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럼 고맙겠습니다. 847 하나님, 계란말이 하다가요 급 인사드려요. 오늘 저녁엔 김밥 싸 먹으려고요. 오늘도 2시간 함께 할게요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자, 다양한 사연들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보내주시면은 4부에서 모아서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엔딩송도 추천을 받고 있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징쇼 홈페이지 사연을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가 봅니다. 소니의 에, 허지웅의 지, 에지, 중지 뉴스. 컨텐츠 크리에이터 손희애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 SNL에 나오는 인턴 기자랑 목소리가 똑같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적? 누가 누굴 따라한 것인가? 근데 저도 많이 봤어요. 그 코너를 본 적이 있으세요? 저 원래 몰랐는데 예. 그런 댓글들이 좀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봤는데 똑같아요? 비슷한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두 개가 아니어서 원래 말씀하시는 분들이 다수이면 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뭐 여러 명이 관측했는데 그렇게 나왔으면은 좀 비슷한 거인 것 같아요. 근데 근데 그게 뭐지? 그 약간 젊은데 똘똘하게 말하는 뭐 그런 건가? 뭐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좀 개그캐긴 한데 근데 이 컨셉 자체는 굉장히 똘망똘망하게 얘기하는. 똘망똘망하고 되게 열심히 하고. 그런 느낌. 거죠, 맞아요. 그럼 뭐 비슷하다고 그 해도 느낌이 좀 비슷하셨나 보다.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좋은 거잖아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우리 뭐라 그럴까? 우리도 인턴으로 부를까? 인턴 손희애 씨. 인턴 기자 손희애입니다. 근데 이번 주 일요일에 벌써 입동이래요. 아, 그래요? 입동. 그러니까 진짜 겨울이 오는 거잖아요. 다들 따뜻하게 입고 다니셔야겠어요. 그래, 겨울 옷 준비 다들 준비하시고요. 자, 첫 번째 헤드라인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헤드라인은 죽음의 유리벽 이제는 그만입니다. 왜 처음부터 무서워요? 무서운 건 아닌데 그래도 조금 마음이 아프긴 해요. 어디의 소식이냐면 바로 제주도의 소식인데요. 제주시 애월항의 부두에는 이 모래를 실어 나르는 화물차들이 많이 다닌대요. 네. 근데 이 과정에서 먼지와 소음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입구를 제외하고 이 항구 주변에는 투명한 유리벽을 쭉 설치를 해놨어요. 이거를
방진벽이라고 하는데요. 주변에 주민들이 사니까. 네. 근데 이 방진벽 때문에 새들한테는 이 벽이 죽음의 유리벽이 돼서 이 새들이 정말 많이 죽어가서 이거를 좀 개선하고자 하고 있는 노력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많이 죽고 있다고 하나요? 네, 맞아요. 이 방진벽은요, 높이는 한 3m에서 5m 정도 되는데요. 네. 2018년도에 준공이 됐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새들이 비행을 하면서 이 벽이 투명하다 보니까 이 유리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박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새들은 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래서 유리벽에 충돌을 했을 때 충격 자체가 매우 크고 그냥 다치는 정도가 아니라 두개골에 아예 골절이 와서 죽는 경우까지 있어가지고 좀 마음 아픈 죽음들이 계속 이어나가고 있나 봐요. 이게 이제 뭐 새로운 일이 아니라 네. 서울 도심에서도 많이 있는 일이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그 고층 빌딩이 많아져가지고 고층 빌딩에 투명한 유리창이 다 이렇게 있잖아요. 맞아요. 이 새들이 이제 이거를 벽이라고 인식을 못하고 그냥 하늘이라고 생각을 해서 맞아요. 많이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건물주나 혹은 그 빌딩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십시일반해가지고 그 새들이 이거를 벽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그 추가 공사를 하기도 하던데. 맞아요. 여기는 어떻게 했나요? 어떻게 하고 있냐? 예. 네, 어떤 필름을 붙이는 건데요. 이 야생 조류한테 보이지 않는 죽음의 벽에다가 어떤 무늬가 있는 필름을 한 겹 더 붙이는 거예요. 이 예. 특수 필름은 어떻게 생겼냐? 가로와 세로에 5cm 간격으로 흰색의 점이 딱딱딱딱 인쇄가 돼 있대요. 네. 그 조류 같은 경우에는 이 패턴의 높이가 5cm, 폭이 10cm 미만 정도 되면은 우리가 지나갈 수 없는 곳이구나라고 인식을 해서 그 사이로, 왜냐하면 너무 내 몸보다 좁구나라고 인식을 해서 아예 날아가려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는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점이 촘촘하게 박혀 있는 특수 필름을 한 겹 더 붙여서 이 새들이 부딪히는 일을 좀 방지하고자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지금 누가 이렇게 주축이 돼가지고 시작된 건가요? 저 좀 놀랐는데요. 네. 관계자가 먼저 하자고 건의한 게 아니라 도민들이 먼저 건의를 하셨대요. 그 애월항에. 네. 이제 한 도민이 대학교에서 동물 관련 공부를 하셨나 봐요. 근데 이 새들이 유리벽을 피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이제 학습을 하게 되셔가지고 지난해 6월부터 애월항 방진벽 근처를 조사를 해봤는데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가셨는데 갈 때마다 희귀종인 뭐 물총새나 흰배바지 빠귀 등등의 갈 때마다 10마리 정도의 사체를 발견을 하게 되신 거예요. 희귀종까지. 네. 그래서 이거 진짜 좀 해결이 돼야겠다라고 해서 제주도에 관계자에게 신고를 하셔가지고 내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런 특수 필름을 붙이면 좀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 라고 해서 다른 도민들까지 같이 입을 모아서 주장을 하신 끝에 이렇게 공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거 뭐 공사 잘 마무리되길 바라겠고요. 맞아요. 2918님 정답 3번 방진벽. 자, 정답 아니고요. 자, 좀 더 들어보셔야겠습니다. 헤드라인 다음 거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제목을 바로 요소수 구급차는 그냥 오세요라고 붙였는데요. 요소수 봤습니다. 너무 문제 봤습니다. 많잖아요. 예. 근데 정말 훈훈한 소식이라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한 플랜카드가 붙은 거예요. 네, 소방차 119 구급차는 요소수 급하시면 그냥 오세요.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라고 이 수도권에 있는 주유소 6곳에 이 현수막이 붙은 건데요. 요즘 요소수 정말 대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그냥 일반 차량들뿐만 아니라 소방차, 구급차 등도 같이 멈춰설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와서 한 사장님께서 정말 큰 결심을 하셔가지고 이제 여러 거래처에 자발적으로 일일이 전화를 해서 어렵사리 비상용 요소수를 확보를 하신 거예요. 이 요소수가 디젤차의 필수품이라고 하잖아요. 그 배출가스 저감 장치에 들어가는 요소수가 없으면 시동이 안 걸리는데 맞습니다. 요즘 요소수가 품귀 현상이다 보니까 중국에서 사재기를 해가지고 품귀 현상이다 보니까 이거를 한꺼번에 많이 팔겠다라는 판매자한테 입금을 했는데 사기를 치는. 오지는 않는. 이 사기를 치는 경우들이 좀 너무 많아져가지고 아주 큰 문제라고 하네요. 맞아요. 가격도 너무 많이 뛰었고요. 특히나 소방차와 구급차 대부분이 바로 이 요소수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정말 꼭 필요한 상황인데 이 사장님도 사실 처음에는 화가 나서 이렇게 플랜카드 붙이는 걸 시작을 하셨대요. 2만 원 정도의 요소수를 팔았는데 중고 사이트에는 9만 원 정도에 올라간 걸 보고 이거 계속 이렇게 되면 정작 필요한 곳에는 쓰일 수가 없겠구나 라고
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조치까지 취하신 건데요. 야. 사장님이 자발적으로 해당 지역의 소방서에 일일이 공문을 보내셔서 네. 요소수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무료로 가져가시라고. 맞아요. 받아가세요 라고 연락을 취했는데요. 근데 아직까지 실제로 받아가신 소방차나 구급차는 없으셨대요. 그래도 다시 한번 포기하지 않고 연락을 하셔서 네. 그래도 저희는 계속해서 비상용 요소수를 준비해 놓겠습니다.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받아가세요 라고 연락을 취하셨다고 합니다. 야. 근데 저는 좀 이 와중에 좀 안타까웠던 게 네. 이렇게 무료로 제공하겠습니다 라고 밝히신 게 기사로 여럿 나갔는데 네, 맞아요. 그 이후에 저도 봤어요. 오히려 예. 부정적인 댓글들이 달린 거예요. 뭐라고요? 아니 이거 김영란법 위반 아니냐. 이거 공공기관이 네. 받아가도 되냐. 네. 근데 이거를 조금 비꼬는 시각들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는 생각하는 사고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다르시더라고요. 있습니다. 예. 근데 좀 적지 않으셔서 사장님이 그냥 추측하시기로는 네. 혹시 이런 반응들 때문에 오히려 그 소방서에서 못 오지 조심스러워. 않을까. 네, 그래서 못 오시는 거 아니냐. 부담 갖지 말고 와서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무시무시하네요. 네, 무시무시합니다. 예, 정말 대단하네요. 앰뷸런스 사람 생명 구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요. 앰뷸런스 소방차는 여기 와서 요소수 무료로 받아가세요라고 써진 현수막을 보고 그런 생각을 김영란법 위반이다. 네. 대단합니다. 네,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요. 다른 사례들도 좀 있네요. 네, 있습니다. 성동구에 거주하는 한 판매자께서는 요소수 10리터를 가격 부풀림 전혀 없이 15,000원에 판매를 한다고 글을 올리셨대요. 네. 네, 이분도 나는 생계가 걸린 일에 돈 장난하고 싶지 않다. 네. 다들 몇만 원 더 받으시면 살림살이 나아지시냐. 예. 꼭 필요한 분들한테 이 요소수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염가에 내놓으셨고요. 예. 또 성북구의 한 판매자께서는 화물 종사자들한테 한정을 해서 무료로 나눔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돈도 아예 안 받으신 거예요. 네. 그 대신에 화물차 하시는 분들만 받아가시라. 이거를 또 영리로 또 이득을 남기시려는 분들에겐 절대 주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딱 선을 그으셨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애지중지 퀴즈 정답 알아보겠습니다. 정답이 아니죠. 퀴즈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퀴즈. 예. 최근 이것 대란입니다. 네. 디젤차의 필수품으로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부착된 차량은 이것이 없으면 시동도 걸리지 않는데요. 무엇일까요? 자, 보기를 드리기 전에 네? 이 순간 이영숙님 정답 1번 요소수. 땡! 6011님 정답 2번 요소수. 땡! 자, 보기 들으시고요. 보기 뭐죠? 1번 윤활유, 네. 2번 워셔액, 네. 3번 요소수.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글로 보내주시면 2부 시작하자마자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주말 잘 보내세요. 들어가세요. 이현우의 요즘 너는 들으면서 2부로 가겠습니다. 허지용 쇼. 지금 너무 막히시나요? 지금 너무 뚫리시나요? 여러분의 퇴근길과 함께합니다. 매일 저녁 6시 허지용 쇼. 퇴근길은 허지용 쇼와 함께. 퇴근길은 허지용 씨와 함께. 매일 저녁 6시. 매일 저녁 6시 당신의 퇴근길과 함께합니다. 허지용 쇼. 자, 출발합니다. 나 이거 왜 들을 때마다 맨날 잔소리하는 것 같지? 주입식 잔소리. 자, 허지용 씨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애지중지 퀴즈 정답 3번 요소수였죠. 9844님 정답 3번 요소수. 저도 이번에 주문했는데요. 품귀 현상으로 취소당했어요. 김무정님 3번 요소수요. 세상에 따뜻한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 마음이 훈훈해지네요. 함께 나누는 정 오늘도 배웁니다 해주셨고요. 그 외에 이정아 3943님 794 하나님께 커피 쿠폰 바로 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선곡 배틀쇼 난세 간웅 있는 날인데요. 오늘 주제는 뭘까요? 자, 오늘 난세 간웅 문자 주제 당첨자는요. 내 아이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를 골라달라고 하신 김윤희 님입니다. 근데 이 선곡자들이 좀 저랑 간지 씨는 아이가 없는데 느낌을 알까요? 일단 한번 가봅시다.
우리 당첨되신 김윤희님께는 우삼겹 떡볶이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자, 여러분도 선곡 주제 듣고 싶은 거 있으면 문자 보내주시고요. 당첨된 분에게는 선물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김간지 씨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술탄 오브 더 디스코 드러머 김간지 씨의 간, 그리고 저 허지웅이 이 간웅이 펼치는 신나는 선곡 대결 난세 간웅으로 함께합니다. 김간지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간진입니다. 요즘은 반바지를 못 입어서 답답하게 할 것 같아요. 네, 오늘 아침에 좀 약간 고민하긴 했는데 안 입길 잘했습니다. 춥죠? 밖은 약간 좀 쌀쌀해요 지금. 네, 저녁이 되니까. 이제 곧 입동이래요. 저는 진짜 추위가 정말 싫습니다. 추위를 잘 못 견뎌요? 네, 저는 추우면은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요. 근데 내가 가보니까 작업실 추울 것 같은데? 작업실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요? 아니요, 거기 외풍, 우풍. 그러면 저 하나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집을요? 아니요. 전기 스토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다음에 놀러 갈 때 전기 스토브 제가 하나 사갖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네. 뭐 많이 파니까. 좋은 걸로, 명품으로. 전기 스토브가 명품이 따로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뒤틀리면 모닥불 사가는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오늘 주제가요. 네. 어렵다면 어렵고요. 쉽다면 쉬운 주제인데요. 간지 씨 어때요? 결혼해서 만약에 자녀를 갖는다면은? 저 근데 웅디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어떤 거요? 아기를, 그러니까 아이를 언젠가는 내가 낳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제가 40 되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40 중반이 돼가니까 네. 지금 내가 애를 낳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이런 생각을. 저는 이제 40 전이니까 예. 저는 그래도 가끔 생각은 하긴 하거든요. 예. 제가 뭔가 아이가 있다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긴 하는데 네. 저는 그래서 이 주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는다면 늘 나는 아이 낳는 것에 대한 섀도우 복싱을 하고 있었다. 섀도우 복싱까지는 섀도우 복싱까지는 너무 거창한 거고. 예. 약간 공상과학 스토리 같은 거죠. SF 스토리를 상상하듯이. 살짝 이제 뭐 좀 그려봤군요. 네. 그냥 심심할 때 그냥 앉아 있다가 만약에 애가 있다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들. 우리 옥냥이 분들 중에 또 상당수가 아이를 기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네네. 아이들 관련한 문자를 또 많이 주세요. 네. 볼 때마다 참 이렇게 흐뭇해지는 사연들도 있고 네. 뭐 안타까운 것들도 있고 뭐 즐거운 것들도 있고 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음악을 좀 골라봤습니다. 내 아이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 어떤 곡부터 가볼까요? 네, 이 노래는 저는 다들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과연? 스티비 원더의 예. Isn't She Lovely. 그러니까 이게 주제가 내 아이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잖아요. 맞아요. 몇 살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이 노래를. 네. 스티비 원더도 예. 자신의 딸이 태어났을 때 이 노래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 얘기 맞아요. 이 애기 딸 목소리가 예. 지금 나오고 있죠. 예. 이 감동적인 스토리를 일단은 아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에는 네. 어쨌든 그것은 기념일이잖아요. 어떤 기념을 하는 노래를 틀어주는 것이 정말 아이의 정서 발달이나 뭔가 아이에게 도움이 될 만한 노래를 틀어주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아이를 낳았을 때는 부모들과 나 자신을 위한 만족감 때문에 이해갔어요. 네, 아이와 함께 이 노래를 듣지 않을까. 아이들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위한 곡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아이가 태어났음을 같이 축하하는 자리. 이럴 때는 저는 이 노래가 그냥 저절로 그냥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아이를 태어난다면 이 노래가 너무 그리고 정말 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생각 많이 하나 봐요. 저는 선곡을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한 아이요? 선곡 말고 뭐 아이 잘 별 생각 안 합니다. 스티비 원더의 Isn't She Lovely 듣고 오겠습니다. Isn't She Lovely는 분명히 이 곡이 끝났다라고 내가 생각한 그 지점부터 3분을 더 하거든요. 나는 들을 때마다 이거는 이제 앞에 자기 태어난 아이의 목소리가 녹음돼 있으니까 이 아이의 장수를 기원하는 건가? 제 생각에는 스티비 원더님도 만들다가 자기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계속 만든 계속 만든 거 영원히
정말 영원한 그 돌림 노래 표준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난세에 가는 우리 열혈 청취자이시기도 한 이독하님이 또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화이트의 네모난 꿈이 생각이 나네요. 전 이 노래만 들으면 바로 동심으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들으면 동화 속에 놀러 간 듯한 기분이 들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독환님만 청해 주신 게 아니라 박오진님, 김성수님도 신청해 주셔가지고 이 노래가 대표곡인가 봐요. 자, 듣고 오겠습니다. 야. 네모의 꿈이 좋네요, 확실히. 네, 예, 좋네요. 이순실 러브레보다 좋았던 것 같아요. 간결하고 담백하네요. 네. 딱 끊어야 될 때, 여기서 끝나겠다 싶을 때 끝났는데. 저 애들은 또 맺고 끊는 걸 또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 게 또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 노래도 이걸 왜 근데 과연? 네. 근데 좀 성장한 아이, 그러니까 너무 내가 애기만 생각하고 있었나 봐. 유년기에 나의 아이. 그러면 들려줄 수 있죠. 당연하죠. 특히나 더 들려줄 수 있는 노래. 예. 이 노래 저는 확실히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그 영양제처럼 필수 요소인 노래라고 생각을 해요. 키 크는 노래. 네. 그 우리가 이제 그 음악들의 어떤 클래식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되게 고전 명작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저의 어릴 때 그 고전 명작임에도 불구하고 저의 다음 후손들에게도 명작일 수밖에 없는 그럼요. 에릭 크랩튼의 Change the World라는 노래를 이 가사도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떠나간 아이를 그리워하면서 쓴 곡 아닙니까? 그거는 Tears in Heaven. Tears in Heaven. 네. Change the World는 입을 다물고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뭐 비슷한 느낌이긴 해요. Tears in Heaven이랑. 근데 Change the World가 이제 어쨌든 이 월드를 바꿔라. 월드를 명쾌하네요. 네, 월드. 세상을 월드를 바꿔라. 네, 언젠간 세상을 바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런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노래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는 근데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제가 만약에 애가 있다면 이 애에겐 음악을 좋아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악불사. 네. 그 악불사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런. 네. 그 옛날에 저기 이병헌 씨 드라마 짤 있잖아요. 아이리스에서. 핸드폰 보면서 주먹 쥐는. 네. 저는 그래도 내가 아버지고 내가 어른이라면은 좋은 노래를 들려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는 또 이 노래를 골라봤어요. 알겠습니다. 네. 에릭 크랩튼의 세상을 체인지 듣겠습니다. 난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늙어 있었고 넌 항상 어린 아이일 줄만 알았는데 벌써 어른이 다 되었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 제가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요. 네. 가사를 그냥 빨리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얼른 소개할게요. 김민지 님이 신청해 주신 양희은의 엄마가 딸에게란 노래 들려주고 싶어요 해주셨거든요. 얼른 다시 들어가 봅시다. 허지웅 쇼. 그래 알고 있어 지루한 걸 내일 출근해야 하는 게 싫어서 라디오를 듣고 있어 퇴근을 알리는 6시 오면 그 여름날 라디오의 음악 속에 잊을 수도 없는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우리 목소리에 믿을 수도 없는 꿈을 꿔 이제는 퇴근길 전철 그 속에서 헤드폰을 쓰고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슬픈 음악 속에 나눌 수도 없는 춤을 춰 여러분은 지금 삶이 행복해지는 순간 허지웅 쇼를 듣고 계십니다. SBS Love FM 허지웅 쇼. 허지웅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 마지막에 네네. 양희은 씨 노래로 좀 마무리를 했는데 네.
아, 저도 너무 좋아하는 곡이고 가사도 너무 아름답고 게시판에서도 다들 이제 엄마를 부르짖는 분들의 이 물결이 우리 이덕화님은 이 노래 진짜 반칙인데 최은섭님은 웅디 오늘 부모님께 전화드려야 할 시간인 것 같아요. 엄윤진님은 이 노랫말은 진짜 엄마 보고 싶게 해요. 목소리도 그렇고 마음 한켠이 아파요. 그러고 오성민님 저 자취생인데요. 엄마한테 전화해야겠어요. 이저목님은 연세 많아지신 이제 엄마한테 이젠 제가 잔소리를 하네요. 후회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런 얘기들을 쭉 보고 있는데 댓글 하나 때문에 빵 터졌네요. 어떤 댓글인가요? 황명신님이 네네. 야, 너 어디 가서 누가 너 때리면은 맞고 있지만 말고 야, 넌 유리창이라도 부수고 와. 이랬더니 네. 애가 진짜 뭘 붙어 있는 걸 뜯어놔가지고요. 오늘 유치원에 호출 불려 갔다 왔어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또 이제 어머니의 마음이 이게 전 정말 또 이해가 되지만 또 이게 또 이게 현실로 이루어지니까 맞아요. 마음이 썩 좋지가 않네요. 네. 예. 유리창을 부시고 오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네. 유리창을 부시면은 정말 예, 이거는 다시 이제 주워 담고 취소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아플 수도 있기 때문에. 다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예, 큰일 나요, 다치면. 네. 우리 최정희님이 간지 씨는 좋은 아빠가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최정희 씨? 그럴 수. 네. 네.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잠시 저도 되게 고민하게 되네요. 네. 예, 그럴 수 알겠습니다. 있을까? 자, 간지 씨가 선곡해온 이 노래 들으면서 그 기분에 대해 생각을 해보기로 하고요. 네. 간지 씨 노래이기도 하네요. 네,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탱탱볼이라는 노래입니다. 아이들은 탱탱볼을 좋아하니까? 아닙니다. 아이들은 탱탱볼도 좋아하지만 네. 또 아이들에게 굉장히 어울리는 놀이기구죠. 탱탱볼은. 탱탱볼. 그렇죠. 네. 하지만 이제 제가 저의 아이에게 이 노래를 들려주면서 아빠에게도 이런 시절이 있었단다. 요즘 탱탱볼이 있나요? 요즘은 없을 그렇죠. 거예요 아마. 네, 옛날의 산물이죠. 하지만 네. 이제 탱탱볼을 지어주면서 네. 이런 노래가 있었다. 아빠가 그렇게 지금은 아빠지만 예전에는 이런 탱탱볼에 이렇게 신나게 드럼을 치는 멋진 뮤지션이었다. 아하. 그런 어떤 소회를 말하면서 같이 좀 돈독한 부자 관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진짜 생각 많이 했나봐요. 이 정도면 섀도우 복싱 한 거 아닌가요? 계속 오늘 방송하다 보니까 계획이 있었네요 제가.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탱탱볼 듣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탱탱볼 아직 있다고 제보를 해주고 그렇군요. 계십니다. 김선영님은 500원 뽑기 탱탱볼도 있어요. 던지면 불빛 나는 것도 있어요, 아저씨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던지면 불빛은 처음 듣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500원짜리 뽑기 탱탱볼은 우리가 얘기하는 탱탱볼이 아니라 얌체공 아닐까요? 얌체공이라는 말은 이제 안 쓰나? 네, 이제 그게 탱탱볼로 바뀐 게 아닐까요? 얌체공. 얌체공 따로 있고 탱탱볼 따로 있지. 아닙니다. 둘 다 비슷한 종류예요. 저 밖에 지금 네. 90년생 PD가 도대체 저 아저씨들이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아무튼 뭐 잘 튕기는 공은 있다고 하니까. 잘 튀기는 공이 있다. 네.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1347님이요. 아내랑 노래방 가서 처음 불러준 노래를 의미가 있네요. 아내에게 처음 불러준 노래를 아이에게 들려주고 싶네요. 요즘 한창 아들이 여자친구에게 빠져 있는데요. 엄마 아빠는 이렇게 사랑했다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멋있다. 진짜 멋있는데. 저는 또 아니요, 거기까지 마세요. 네. 안 좋은 말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건 좋은 사연 같아요. 네, 맞아요. 예, 전람의 취중진담 듣고 오겠습니다. 취중진담은 진짜 모든 남자들이 노래방에서 한 번쯤은 거쳐가는 노래 아닙니까? 정말 다 거쳐가죠. 예, 이 노래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내가 이 노래 그녀에게 불러줬었는데 라는 생각을 주마등처럼 이게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지 않았을까. 취중진담 그리고 고해. 고해랑은 성격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여자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고해는 부담스럽잖아. 취중진담도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아니야. 고해는
둘 다 부담스러운 걸로 합시다. 예. 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네요. 막 노래 불러주지 마십시오. 듣는 사람 입장도 고려를 그래. 네, 해보셔야지. 그냥 다들 이제부터 뭐 재력, 네, 뭐 노래 실력, 네. 뭐 차 종류, 집 크기 이런 걸로 얼굴로만 해. 얼굴로만. 네. 얼굴로만 구애합시다. 아무 말도 없이 얼굴만으로. 네. 이렇게 뒷짐지고 얼굴만. 네.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상원님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여행 스케치에 왠지 느낌이 좋아 어떨까요? 오프닝부터 순진한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곡이에요. 추천해봅니다 해주셨거든요. 듣고 올게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의미가 있습니다. 임효식님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무진의 신호등 들려주고 싶어요. 아이에게 삶이 항상 파란불일 수는 없다고 알려주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아이에게 겸손을 알려주고 싶다. 네. 이런 말씀이 아닐까. 좌절도 있다. 삶은 항상 고저가 존재한다. 뭐 아이에게 고저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상한가와 하한가. 겸손. 겸손 예, 정도로. 험불하게 살자. 네. 예, 상한가 하한가는 네. 예. 가지씨.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신호등 듣고 올게요. 이 인트로 오랜만에 듣는데요. 0745님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허니패밀리의 남자 이야기요.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네. 아빠가 아빠를 기억하며 아들에게 들려주고픈 노래입니다. 마치 다음은 너다 이 녀석아 하는 느낌? 대헷같이 써주셨습니다. 이거 언제 마지막으로 들어보신 것 같아요? 저 중학교 1학년인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오래됐어요? 네,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근데 아무튼 이 노래는 저한테 약간 네. 막 오늘부터 우리는 상남 2인조 막 이런 만화 코믹스들과 약간 비슷한 느낌의 노래예요. 왜냐하면 비슷한 시기입니다. 그 만화 코믹스도 비슷한 시기고. 저는 이제 이 아빠가 아들에게 네. 야, 남자 이야기 이 노래를 들어봐라. 그러면 아들이 이게 뭐예요? 이러면서 이제 좀 더 요즘 힙합은 이런 게 아닌데 뭐 이러면 어떨까라는 5인용이에요? 좀 고민이 잠깐 들었는데. 그렇군요. 네. 그래도 뭐 이제 신청해 주시면 성의도 있고요. 맞아요. 하지만 또 저희에겐 또 남자 이야기가 또 굉장한 명곡이기 때문에. 네. 진짜 저는 사실 너무 좋아하는 곡이에요. 네. 너무 오랜만에 듣네요. 허니패밀리의 남자 이야기 듣고 올게요. 자, 다음 주에도 난세가능 이어지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간지 씨하고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3부 끝곡이에요. 신나는 노래죠. 노라조의 고민은 배송만 늦출 뿐. 4부로 올게요. 허지용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오늘 하루 여러분을 웃고 울게 만들었던 하루 풍경 어떤 게 있었나요? 함께 나눠봅시다.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8458님, 장염에 걸렸어요. 3일 동안 엄마가 끓여주신 흰죽에 바나나만 먹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요, 엄마도 저랑 같이 죽을 드셨더라고요. 아픈 게 내가 아니라 엄마 같다라고 하니, 그러니까 엄마 걱정되면 네가 아프지 마 하셨어요. 얼굴살이 쏙 빠진 엄마를 보니까 건강 잘 챙겨서 효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고맙게 사랑해요 라고 해주셨어요. 8458님이 저보다 낫네요. 저 같았으면은 싸웠을 거예요. 엄마 밥 먹을 때까지 저는 막 화내고 막 화냈을 겁니다. 왜 엄마가 죽을 먹냐고. 오지 말라고 그럴 거면. 나 왜 그러지. 그 얼굴살이 쏙 빠진 엄마를 보면서 그런 효도해야겠다 생각하셨으니까 8458님이 더 나은 사람 같습니다. 빨리 나으시고요. 이미 나으셨나? 빨리 회복하시길 바라겠고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영희님, 저희 지역 중학교와 초등학교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생겨서 고등학생인 아들들이 일찍 하교를 했네요. 수능 전이라 참 불안하고 걱정이 됩니다 해주셨거든요. 지금 우리
일상생활로 복귀하기 위해서 방역 단계가 조정되고 지금 그 첫 번째 단계를 수행하고 있는 중인데 외국에 이제 위드 코로나 시행한 국가들이 하나같이 다 확진자가 더블링이 됐죠. 우리나라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미접종자 수가 미접종자의 확진을 얼마나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이제 생활 방역 우리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되면서 아무래도 좀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두기 같은 것도 좀 우리 전처럼 막 철저하게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만약에 미접종자가 끼어 있으면은 이제 뭐 눈 깜짝할 사이에 전염이 이제 확산이 되고 이게 관건은 우리 의료 시스템이 하루에 감당할 수 있는 이 확진자 수치를 순식간에 넘어갈 수 있다라는 문제인데 이거를 컨트롤할 수 해낼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라고들 합니다. 전문가들은. 많이들 불안하실 것 같은데요. 이영희님 힘내시라고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저희들도 다 좀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걱정이 크네요. 지켜봐야겠죠. 김순옥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노래라도 신나는 거 들읍시다. 휘트니 휴스턴의 I Wanna Dance With Somebody 듣고 올게요. 참 시대의 명곡입니다. 너무 좋아요. 들을 때마다 이 노래 왜 이렇게 좋지. 3972님이 신청해 주신 신디로퍼의 Time After Time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장채은님, 제 나이 20대 후반인데요. 아빠 눈엔 애로만 보이나 봐요. 친구 집에서 하룻밤 자고 온다고 해도 허락을 안 해주십니다. 애도 아닌데 저 자유가 없어요. 언제쯤 자유분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군요. 아빠가 간섭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자유분방한 삶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순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유분방한 삶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제 곧 30 되실 텐데 이게 당장 내가 어디 부모님이랑 같이 살거나 혹은 내가 아직 직업이 없다 이런 거랑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전에는 자기 맞벌이를 하기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요즘은 또 이런 사회적인 어떤 요인들 때문에 맞벌이를 빨리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보다는 일단 부모님에게 내가 주체적인 사람이다. 내가 굉장히 주체적인 사람이고 남의 도움 없이도 나는 스스로 온전하고 내가 혼자 온전히 다른 사람이 기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믿음을 주시면은 아버지도 자연스럽게 놔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놔준 이후에 거기에도 자유분방한 삶은 없어요. 자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는 있겠죠. 선물 보내드릴게요. 0692님 신랑이 처음으로 내 돈 주고 샀다면서 꽃다발을 주네요. 결혼하고 처음이라 그 돈으로 고기를 사오지 했더니 짠 이러면서 고기도 꺼내네요. 야 한우 먹는다. 야 그러면서 이게 사진을 같이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남편이 왼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오른손에는 그 한우를 이 마블링이 아주 그냥 그림같이 그려져 있는 한우를 이 얼마나 좋았는지 이렇게 0692님이 바로 사진을 찍어서 같이 보내주셨네요. 꽃다발에 있는 카드에 어디 보자 10년이라는 시간을 같이 해줘서 고마워 사랑해 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진짜 얼마나 쑥스러우신지 신랑분 표정이 흡사 나는 신랑이 아니고 나는 배달 왔습니다 라는 사람 표정같이 이 꽃다발과 나는 무관하다라는 이런 표정으로 아이고 신랑분도 이게 사랑의 힘이네요. 사랑의 힘이에요. 0692님 신랑분이랑 이제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임현정님 저는 허지웅 쇼를 통해서 웅디의 팬이 된 사람인데요. 허지웅 쇼 시간대가 바뀐 후로는 저는 주로 차 안에서 라디오를 듣는데요. 안전운전 하다 보면은요 차 안에서 문자를 보내기도 고릴라를 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사연 많이 보내서 웅디에게도 선물도 받고 제 사연도 소개가 되고 그러면 참 좋겠다 그렇게 부러워하면서 매번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안전운전이 훨씬 중요하죠. 문자 안 보내셔도 돼요. 고릴라 안 들으셔도 되니까 안 보셔도 되니까 고릴라의 그 메시지 안 날리셔도 되니까 그냥 이게 들으면서 함께 해주세요.
늘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든든하고 좋습니다. 안전운전이 훨씬 중요해요. 예. 아 근데 또 이게 선물 드릴 방법이 없구나 그러면은. 그 주말이나 뭐 이럴 때 회사 그 퇴근 시간 아닐 때 요럴 때 한번 들어보시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우리 레이더망에 걸렸으니까 오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민아님이 학창 시절에 가사 적어가면서 들었던 노래라고 전윤화의 너를 사랑하고도 신청합니다 해주셨거든요. 듣고 올게요. 자 주말에도 늘 재밌는 코너들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문자 참여 많이 해주시고 선물도 많이 참여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엔딩송은요. 박현정님이 당첨되셨어요. 오늘은 이상하게 옛날에 들었던 노래들이 추억과 함께 떠오르는 날이네요. 엔딩곡으로 자이언티의 노래 신청합니다 해주셨거든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지웅이었습니다. 듣게 되겠지